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대한전선이다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00144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3년 8월 2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오후 4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이제 성북개미의 추천주가 맞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놈의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정말 속 썩이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이 417억 원이 나왔고요. 20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오면 뭐하냐, 주가가 안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최대 실적이 나와도 안 가면 도대체 뭐가 나와야 갈까, 요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드셨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요게 이제 가려고 하면 사실은 여기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 사요, 지금. 안 산다고요. 금융투자, 연기금, 오늘 사모펀드, 기타 법인, 팔잖아요, 이렇게. 보험, 투신, 기관계 쪽에서 물량을 자꾸 던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던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요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맥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차트가 있죠. 요 차트가 지금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요런 상황에 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요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12,000 최저점이 12,21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12,210원이 지금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요 차트가 있잖아요. 요 차트를 보면 왠지 하신이 생각이 납니다. 하신이 어디가 맞냐라고 하면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집니다. 다시 빠져요. 요때 이제 빠졌을 때 얼마만큼 빠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보이시나요? 7,220원.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 차트를 보면 야, 이거 죽은 차트다. 끝났구나. 야, 이거 끝났네.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때를 기점을 해가지고 하신이 B를 받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갑니다. 그냥 가요. 이유 불문하고 갑니다. 12,000원이 고점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죠. 16,000원까지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맞죠? 물론 이제 여기 16,000원을 찍고 나서는 조금 더 가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22,000원 가서 이제 조정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맞죠? 왠지 있잖아요. 요거랑 요 대한전선 한번 보자고요. 대한전선 요렇게만 봤을 때는 요 하신이 만들어낸 부분과 차트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평선들 완전 바닥에 있고요. 맞죠? 지금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하신과 비슷한 차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0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기업에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펀더멘털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인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게 있잖아요. 얘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못 받았을 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 대한전선이요. 보시면은 177억에 240억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177억에 240억을 벌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417억입니다. 417억. 그러면 전반기에 뭡니까? 작년의 실적을 거의 다 벌어놓은 대한전선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얘가 1조 5천억 정도 합니다. 굉장히 무겁지도 않아요, 사실은. 시총으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LS 그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LS라고 하는 기업이 3조가 넘어요. 3조. 3조가 넘는데 지금 이제 수급이 이제 LS나 LS 전선 아시아 뭐 요렇게 죄송합니다. LS를 좀 보시면은 LS 전선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이게 2,900억 뭐 요게 되는데 53억 벌거든요. 53억 벌는데 이 종목은 이제 대한전선보다도 더 가볍기 때문에 이 전선 같은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까지 날아간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날아갑니다. 그럼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분을 보시면은 얘가 지분수가 굉장히 적어요. 1100만 주밖에 안 합니다. 자, 대한전선의 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지분 봤을 때요. 확실히 유동주식 수가 많아요.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시총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요게 지금 잘 못 가는 이유는 이 시총에 비해서 시가총액에 비해서 요게 영업이익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덜 받쳐줬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2021년도보다 뭡니까? 2022년에 더 좋아졌고 2023년에 더 좋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것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대한전선의 우리가 차트를 월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월봉까지는 좀 너무 갔나요? 너무 갔네요. 그러면 우리가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 3,7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49,000원, 무려 10배를 간 종목이 10배. 바닥 대비했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10배나 간 종목이고요. 물론 이제 저 이제 안산개미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 김적으로 했을 때 8,200원짜리에서 추천이 나갔죠. 그래도 5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보시면 10배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텐베거라고 합니다. 텐베거다 보니까 요 시세가 한번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뭐죠? 15,000원 정도는 잘 지켜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요거 부분이 좀 이탈이 되었다.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잠깐 보겠는데 RSI 보조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5거든요. 35인데 요거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제 조금 더 요거 이제 30 밑으로 가면 완전 감해도고요. 30에 가까우면 거의 감해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대한전선이 너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대한전선이 이제 액면 병합을 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팍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주식수가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요 대한전선이요. 조금만 더 참아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제가 성복개미가 계속 방송하고 있지만 요거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거의 대한전선 가기는 갈까 본전은 올까 요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마 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쉬운 종목이 아닌데 빠질 만큼 저는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요렇게 봤을 때 어쨌든 간에 하신처럼 요렇게 됐다가 다시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요런 각도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얘는 굉장히 좀 요렇게 좀 가파르게 만만하게 갈 거예요. 만만하게 요렇게 좀 가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한전선이 실제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그 다음에 미국, 독일에도 진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회사도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제 보시면 사장 대표가 바뀌었고요.
호반 산업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빠졌으면, 자사주라도 좀 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죠. 그쪽에서도 아마 전선이 저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옴시티 만들겠다 하죠. 전선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우디죠. 쿠웨이트, 쿠웨이트도 지금 도시를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막에 전기가 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전선이 케이블이라고 하죠. 케이블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은 대한전선이 아니라 이미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에 더 많이 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수급의 불균형은 아직까지 요 가열이죠. 약간의 가열들이 조금 식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소외를 봤었던 그런 종목들로 수급들이 조금씩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요 종목은요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손절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5,000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요거는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가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2만 원 이상은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너무 안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힘드신 거 아는데요. 조금만 더 멘탈을 잡고 조금만 더 버텨주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내려왔다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너무 안 가서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한 종목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그래도 순환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성북개미가 대한전선 리뷰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방송도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보시면은 동학개미 TV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TV라고 치시면 되겠고요. 780명 되어 있죠. 요거 누르시면 저희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